자, 전기가 흐른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 흐름. 전류가 흐르는 거고, 이 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기장에 걸렸을 때 전하가 이동하면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전기장은 여러분 전자기학 배울 때 전자기학에서는 전기장, 자기장이죠. 그죠? 전기장, 자기장인데 이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느끼는 거를 전하라 그럽니다. 전하라 그랬는데 이 전하가 가진 차지량을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를 자, 여기는 봐가면서 해줄게요. 이 전기장에 걸렸을 때 자, 전기장에 걸렸을 때 우리가 이 필드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필드란 걸 얘기합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걸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전기장이 있다. E가 이렇게 걸려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차지가 플러스가 Q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라고 전기장 방향을 정의를 하거든요. 플러스 전하를 놔뒀을 때 걔가 힘을 받는 방향이 전기장의 방향입니다. 방향이고 이 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단위 차지당 F 받는 힘을 이 자체가 가진 차지량을 나눠주면 얘가 일렉트릭 필드가 되거든요. 되는데 얘가 컨덕터다. 그럼 이 차지가 움직이겠죠. 그죠? 컨덕터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인슐레이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슐레이터면 움직이지는 못하죠. 움직이지는 못하고 얘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렇게 치우치지만 지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갇혀진 상태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플러스가 이동해서 극이 나눠진다. 그래서 분극이랍니다. 분극이고 이걸 폴라리제이션 그럽니다. 한쪽으로 플러스, 한쪽으로 마이너스, 한쪽으로 플러스, 한쪽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흘러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각 원자마다 이 전자가 조금 이렇게 이동하는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제가 건전지를 탁 걸어주는 거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 건전지에다가 또 고마정을 달아놓고 얘를 나무에 떴다면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이게 세라믹 돌에 하면 빛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전원체, 도체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다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다 구할 수 있어서 이 전기장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른다는 그 원리를 안다 그러면 도체, 전원체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나 전기전자공학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전자공학부에서 배우는 게 반도체 할 때 일렉트론 배웠죠. 그죠? 그죠? 일렉트론은 차지가 어떻게 됩니까? 전하가 어떻게 됩니까? 차지가? 마이너스 전하죠. 그죠? 마이너스 전하가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홀. 전자 하나 비어져 있는 거. 얘가 플러스 2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거를 일렉트론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물방울이 올라가는 거는 홀이라 볼 수 있죠. 물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세탁기죠. 세탁기는 물이 돌면서 때리면서 때를 빼잖아요. 예전에 공기방울 세탁기 쓰는 거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 공기방울 세탁기 쓰는데 공기방울 세탁기는 그 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 물이 없는데 걔도 공기방울이 때리면 이게 때를 벗겨낼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홀과 일렉트론이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전하를 띈 거는 이 외에도 제가 여기 써놨지만 양이온과 음이온. 여기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표현되어 있는 양이온이 케타이온 그러고 음이온이 아나이온 그럽니다. 그래서 이 케타이온 아나이온은 여러분 배터리 있죠. 배터리 휴대폰에 배터리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갤럭시 7 노트 사고도
배터리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죠. 그죠? 있었는데, 그 배터리 속에 그 어떤 전해질을 쌓아두고, 넣어두고, 플러스 차지를, 마이너스 차지를 한 대 모아놓고, 얘가 천천히 방전되기 때문에, 이때 그 모아두는 게 바로 양이온 음이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닷물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뚝 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건전지 모아가지고 바닷물에 뚝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험해본 생각 없습니까? 옛날에 황산구리 뭐 이런 거 할 때 이 건전지 또 연결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여러분? 해봤죠, 그죠? 그러니까 물은 걔 자체는 도체가 볼 수 있나? 오히려 절여체 가까운데 원래는 걔 안에다가 소금을 딱 섞으니까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기를 쭉 흐른다는 얘기는 얘가 그 안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는 그 양이온,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그 전기장 걸어주면 움직이고 걔들은 실제 원소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결합을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소 가스도 나오고 전기 분해하면 H2O2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전기가 흐르는 게 굉장히 오묘한데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계속 일렉트론과 홀 그리고 혹은 하이 볼티지 5V, 0V, 3.3V, 0V 이런 얘기만 보통 많이 생각할 텐데 꼭 그렇게 생각 배터리 생각해보면 이런 이온들의 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죠. 그죠? 에너지 저장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 학부에서 이온에 대한 걸 배우는 데가 없어요. 과목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기 자동차를 아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이온에 관계되는 전류의 흐름도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런 요 차지가 있고 그래서 지나가는 것은 컨덕터고 요래 안 지나가지만 이렇게 되는 건 분극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런 전기 전도도 시그마는 N이뮤 많이 들었죠. 그죠? 그죠? N이뮤 그 전기 전도도는 N은 차지 농도 다음에 E는 단위 차지의 크기 1.6 곱하기 10-19성 쿨롬 1.6 곱하기 10-19성 쿨롬 뮤는 뭡니까 여러분? 일반물일 때 배웠죠. 그죠? 뮤는 그리고 물성전자에서 배웠었죠. 그죠? 안 배웠나요? 안 배웠나? 기억이 안 나요? 네. 일단 요 식을 받는 거는 기억이 안 나요? 식도 기억이 안 나요? 식이 좀 기억난다 사람들은 뭐 전혀 기억 안 난다. 다들 기억이 안 나는 뭐 그러면 제가 오늘 유도하는 거는 제가 오늘 오늘 수업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전체 일단 이렇게 일단 받아줍시다. 제가 말로 기술을 하면 따라 얘기해 볼래요 한번. 저하고 전기가 잘 흐르려는 성질은 전하량이 많거나 한 전자가 잘 흐르면 전류가 잘 흐른다. 당연하죠, 그죠? 생각해보면 전기가 잘 통하는 전도도라는 정의를 그 단위 부피당 단위 크기당 전하량이 많아야겠죠, 그죠? 전하량이 많아야지 사람도 인해 전술로 가듯이 이제 사람들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한 전하가 빨리 갈 수 있다면 빨리 가면 전체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 봐요, 저. 불이 났는데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불 끄야겠다. 불 났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전달해야겠죠. 그 물을 좀 빨리 전달해야겠죠, 그죠? 그 물 빨리 전달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죠? 물이 있는 곳을 가든가 아니 소방차가 와서 물이 있든가 그러겠죠. 근데 물이 있는 곳이 한 100m 있어요. 한 20m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불이 있는 곳을 빨리 이동할까요?
이거 할까요? 예. 자, 그래. 제가 다음에는 이름을 다 외워서 볼게요. 예. 불이 났을 때 물이 한 10m 전방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불을 빨리 끌 수 있을까요? 네? 물을 끌어와야 된다. 그죠? 물을 끌어와야 되죠. 예. 자, 호수를 연결한다. 예. 펌프로 한다. 예. 예. 사람을 전달하게 한다. 예. 전달하겠어요? 예. 또 사람 많으면 한 번에 한다. 예. 또 예. 빠르게 이동한다. 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예. 또 호수를 이용해서 한다. 예. 또 음. 뛰든지 뛰든지 한다. 예. 또 불났다. 이렇게. 네? 단소 산소를 차단한다. 과학적인 방법이네. 맞불을 넣는다. 사람을 일단 많이 도와주니까 네. 최대한 한번 갔다 올때 많이 최대한 많이. 예. 또 소화기를 수확을 찾는다. 예. 산소를 차단하는 거 비슷하다, 그죠? 제가 물은 이유는 요 식을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는데 지금 전기 전도도라는 식이 전하량이 많고 한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리 흐르면 걔가 전기 잘 흐른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불이 났을 때 여기에 있는 물이 절로 많이 옮기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바가지를 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아니면 바가지 어떤 손으로 이렇게 뭐든지 다 떨어져. 그래서 N이 커야 되죠, 그죠?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전달 속도를 빨리 하면 되죠. 이게 한 양을 사람들이 뭐 굉장히 빨리 뛰든지 아니면 줄을 지어서 전달하는 하든지 빨리 하든지 해서 이 모빌리티 뮤를 키우든가 한 전하가 양이 크면 E는 단위 전하된다 이게 Q라 표현하면 Q가 물의 양인 걸 생각해보면 그 물 컵이 크면 속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가 많이 잘 흐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시그마에다가 이게 물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화재 교육이 잘 되어 있다면 화재 진압 능력을 정의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주위에서 고려대는 불이 났을 때 단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큰 바가지를 들고 빨리 이송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 최고다. 잘 뭉쳐서 불을 잘 끈다. 그러면 이게 고대의 고유한 특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보면 지금은 전기 전도도를 얘기했는데 물 전도도 해도 그렇게 되겠죠. 열 전도도도 비슷하겠죠. 열 전도도도 생각해보면 열이란 거는 뜨겁고 차가운 거니까 열을 이렇게 열이란 거는 운동 에너지인데 얘가 진동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맨 캐리어 농도가
높으면 전달할 수 있는 캐리어가 많으면 아무래도 열이 전달 잘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열 전도도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데, 그래서 이런 열 전도도에 있는데 실제 흘러가는 양은 10m에 그 물을 이렇게 많이 있으면 옮기기 좋겠죠, 그죠? 근데 아까 또 얘기하다가 그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길이 정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옮기다가 막 부딪히겠죠. 컵을 막 나르는데 막 부딪히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내용 가운데 주변을 정리해서 물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모빌리티 뮤에 영향을 주는데 그게 바로 스캐터링입니다. 스캐터링, 산란. 전하가 지나갈 때 부딪히면서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 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스캐터링 타임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마를 전기 전도도를 우리가 정성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단위도 중요한데 이 n을 개수 per 세제곱센티미터, 단위 부피당 개수는 무차원이거든요. 무차원이고 E는 여기 이제 n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E는 우리가 쿨롬, 그죠? 쿨롬이고 뮤는 이게 센티미터 제곱 V 세크 이런 단위입니다. V가 볼티지고 요게 세컨드 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이 모빌리티 크면 클수록 단위 길이당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전기 전도도가 있고 아까 전류를 흐른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필드를 걸어주면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 J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거든요. 커런트 덴시티거든요, 얘가. 커런트 덴시티인데 시그마가 0이면 이 필드가 걸려도 J는 없죠. 그죠? 근데 전기 전도도가 좋으면 같은 전기장 걸었을 때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전기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얘가 증가하면,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한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여러분? 회로에서. 옴의 법칙이잖아요. 옴의 법칙이고, 지난번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 부순 거 뭡니까? 저항이죠. 그 저항이 속에 이 사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막이 딱 입혀져 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걔는 전압을 높이 걸어주면 전류도 크게 흐르는 거겠죠. 그죠? 그 비율이 바로 이 시그마로 정의되고, 여기 시그마는 이제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V는 IR, V는 이래 R분의 V 할 때 요 I는 V다, V 비례하는데 이게 비례 상수가 R이 됩니다. 이렇게 저항. 그래서 이 저항 R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항 탄소 피막자 그것에 저항에 볼 수 있거든요. 옴슬로. 그래서 전기가 흐르려 그러면 전기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기장 재료에 전기 전도도가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해야겠죠. 근데 이 전하 농도는 물질의 고유한 값입니다. 고유한 값이고, 이 전하 밀도는 여러분 지금 보면 이 강의실에 우리 한 14사람 정도 앉아 있는데 이 강의실을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한 18명 앉아 있다면 반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럼 단위 면적당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촛불 시위하게 되면 거기 100만이 왔다. 그러면 이제 단위 면적당 몇 사람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요즘 태극기 집회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사람 많다 그러는데 겉보기 많아 보이는데 단위 면적당 있는 사람 숫자가 한 5분의 1은 돼서 겉보기에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껏해 한 4만 5만 정도가 이 태극기 다 들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도 사람 많이 늘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하는 요게 전압 밀도가 결국 뭐냐면 이 결합의 관계, 원자 간 결합 관계.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친해지면
친해지면 여기 강의실에 어떻게 앉을까요, 여러분? 친해지면. 친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앉고 저 멀리 앉을까요? 안 그렇죠. 친한 친구 일단 어떻게 돼요? 구석에 같이 앉겠죠, 그죠? 다 벙커에 있어도 같이 앉을 거잖아요, 그죠? 그 친한 결합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원자의 결합과 관계에 따라서 이 전하 농도가 다르다, 전하량이 크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전하 양 자체가 이런 결합 밀도라 그래서 결합 밀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높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런 값을 바꾸면 우리가 유효한 그 전하량이 또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 내부 고발자 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소문이 전달될까요? 누군가는 옆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 통해서 소문이 전달되잖아요. 그죠? 북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의 이제 잘 통제되고 있다는 얘기 아무도 얘기 꺼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누군가 저기서는 결함이란 건 어떤 그 전체와는 다른 그 특성을 가진 것들이 이제 사이에 껴 있으면 거기서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가 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데 있어서 결함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실리콘이다 라고 해도 조금 결함이 많은 실리콘하고 결함이 없는 실리콘하고 전기 전도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그 결함 부분도 이게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기전자 파트에서는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지 않는데 요즘 얘기하는 연료전지라든지 거기서는 피오셀, 솔리드 옥사이드 이제 피오셀이라고 해서 결함을 통해서 산소가 전달되고 그 산소가 차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전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이 전하 농도는 그래서 이런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전하 밀도와 결함 밀도 이런 거에 의해서 정의가 되거든요.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전하 이동도 부분이 있는데 전하가 이동을 할 때 주위에 충돌할 게 많으면 전하 잘 이동 못 하겠죠. 여러분이 그 명동 이런데 저는 요즘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가보면 잘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죠. 왜 그래요? 사람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하가 지나가면서 막 충돌을 막 서로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잘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강의실에서는 잘 걸을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책상에 있으니까 부딪히잖아요. 그죠? 부딪히니까 더 못 걷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가 그래서 전화 사이 충돌하고 전화 결정 충돌인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계단이 있을 때 위에서 계단이 쭉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계단하고 좀 빨리 못 내려올 계단 차이가 뭡니까? 계단이 저기 있다 그랬을 때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은 어떤 계단인가요? 예? 경사 완만한 거. 또 간격 적은 경우 또 난간이 없는 경우 난간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난간이 있을 때 쉽게 또. 쉽게도 어렵게도
아, 미끄럼 방지 테이프 있으면 쉽게 내려올 것 같아요. 아, 안 미끄러울 때. 네. 간격이 일정한 경우. 네. 잘 내려온다는 얘기죠? 네. 울퉁불퉁하게 튼튼하면, 또, 계단이 짧으면, 그러네. 발을 디딜 공간이 넓으면, 예. 간격이 일정하면, 예. 간격이 일정하면, 예.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으면, 예. 여러분, 기지개 한번 킵시다, 여러분. 예. 기지개 한번 킵니다. 기지개 한번 켜고 합시다. 예. 간격이 일정하면, 예. 사람이 가드넘기다는 내용을 하는데 예. 자연적으로 비교해서 아, 자연스러운 계단은 내려오기 어렵다. 예. 다 공감하죠, 여러분? 그죠? 예. 기간이 훼손되지 않고 계산이 훼손되지 않고. 예. 예. 사람이 받는 것이 사람 복부에 맞게 아, 사람 복복에 맞게.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공통된데, 이 계단이 만약에 불규칙적이다. 그러면, 빨리 뛰다가도 하나가 또 없으면 넘어지죠? 결국 못 가잖아요. 빨리 못 가자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좀 불규칙적 돌로 돼 있다. 또 못 가거든요. 그리고, 사람 복복에 맞지 않게 작게 돼 있으면, 얘가 못 갈 거라는 거죠. 이거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전자가 이제 속에 있을 때 충돌이라는 개념을 쓰게 보면 우리가 전자나 이제 전하들은 규칙적인 결정 구조 속에서 가거든요. 가는데 그 규칙성이 깨어지면 걔가 어떤 형태로든 불규칙적인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면 계단이라 하더라도 같은 실리콘이라 하더라도 전기 정도도 다 다르겠죠. 그러면 완벽한 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그 재료를 만드는 사람의 목표겠죠. 기왕이면 불규칙적인 재료라도 규칙적인 재료, 어떤 똑같은 재료라도 잘 만든 재료는 걔가 전기 잘 통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충돌이 전화했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것 제가 얘기해서 아까 전기 전도도라 표현하는 것의 역수가 저하 비저항이거든요. 비저항인데 이 비저항이라는 것은 거꾸로 전기가 잘 통하냐에 반대니까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정도가 비저항에 표현되는데 이 전하니까 뭐냐면 충돌에 의해서 이 레티스에 의해서 전하가 충돌하면서 저항이 커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날이 더우면 활발해지겠죠. 뜨거우면 원자가 활발해집니다. 그 전자가 지나가다가 많이 부딪히겠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거고, 이 디펙이 있으면, 이 디펙은 어느 부피당 몇 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몇 개 있다는 거니까 얘는 그 농도에 따라 저항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티에슨스 룰이라고 해서, 따라해볼래요. 비저항은 전하가 지나가는 결정 내에서의 충돌. 과 불순물에 의해서 충돌하는 비저항의 합이다. 이게 무슨 법칙이요? 마티 에센스 룰이라고 하거든요. 마티 에센스 룰이라고 제가 여기는 안 써놨어요, 일부러. 그렇지만 여기는 써놨어요. 밑에는 딱 써놨죠, 그죠? 마티 에센스 룰. 돼 있고, 마티 에센스 룰은 결국 뭐냐면, 이 저항은, 충돌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실리콘을 보고 있다. 똑같은 금속을 보고 있다. 그래서 얘를, 방금질을 한다거나,
내가 한 처리 방법에 따라서 얘는 동기가 다른 거죠. 여러분이 금속 수소 들어봤나요? 최근 뉴스 한번 봤어요? 네, 최근 뉴스를 받는 학생이 있으면 검색을 해보면,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면 최근에 놀라운 뉴스가 왔었어요. 뉴스에 나왔었는데, 뉴스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금속 수소 이라는 2017년 2월 19일 이래 되는데 슈퍼 전도체 실현되나 하나의 사이언스 타임스네요. 보면 결정 구조가 있는데 여기 이 뉴스 말고 여러분 KBS 뉴스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수소를 금속으로. 이 압력을 높여서 이제 수소를, 이거는 일반적 전도체인데 이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이게 금속처럼 이 사진이 안 나와 있네요. 멀티미디어 뉴스를 되는데 멀티미디어가 없다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탭폴리. 이거는 우주 부분이고, 얘입니다, 얘. 근데 금속이, 이제 수소가, 여러분 그 기체잖아요, 그죠? 기체인데 얘가, 단위 면적, 단위 부피당 옮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면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반을 줄였다. 똑같은 사람으로. 그런 것처럼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이렇게 가면 얘가 금속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반짝반짝 빛날 거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이 이제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더라.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금속 수소를 직접 봤다 라고 얘기하고 태양의 중심부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러죠. 그죠? 태양 중심부 근처에 수소가 금속 이렇게 돼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저런 전화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하다 좀 피곤하면 이렇게 좀 기지개도 키면서 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말테이슨 룰에 따라서 비장이 설정되고 그걸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걸로 나와요. 비례해서 이제 1도다 한 0.4% 정도 저항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세보면 거꾸로 저항을 알면 온도를 거꾸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저항을 작성해서 이거를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커지네.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걔를 어디에 붙이면 걔를 온도 센서를 쓸 수 있겠죠. 온도 센서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온도도 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얘를 딱 보면 제가 엘레파츠 전자부품 온라인 가게에 많이 들어가는데 보면 서미스터 이런 게 있어요. 서미스터, 미지스터가 아니라 서미스터입니다. 열에 의해서 바뀌는 이런 타입 2단자 게이지죠. 보면 2단자 온도 거꾸로 얘는 이제 특성을 잘 정의해 놓고 한 개에 130원에 팔아요. 그래서 파는데 파워 서미스터 이래 온도 이 저항입니다. 저항. 이게 다이오드로 되어 있는 얘는 다이오드로도 서미스터 할 수 있죠. 얘는 저항이죠. 보면 여기 이제 저항에 NTC, PTC 돼 있거든요. NTC, PTC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NTC가 뭐고 PTC가 뭘까요? NTC와 PTC가 뭘까요? 아까 제가 보여준 자료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증가한다고 했죠, 그죠? 금속인 경우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할 때 저항이 증가한다. 기울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지티브죠. 그러니까 파지티브 템퍼리처 코에피션트 PTC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거는 PTC 서미스터는 온도의 개수가 양이다. 다 드시고 NTC는 뭘까요? 저항이 값이 줄어든다라는 거거든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네거티브 템퍼리처 코에피션트인데 얘는 반도체 타입이 이렇고 이 PTC
H는 메탈 타입이, 금속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보는, 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런 걸 상태에서 질문을 한번, 한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어떤 값을 정의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만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라고요, 한번. 그 다음에 어디에 활용합니까? 이 전도체는 배선이나 인덕터 이런 데 활용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코일을 감는다. 코일을 전체로 코일을 감으면 돼야 안 돼요? 코일을 했는데 도자기로 빚어가지고 모양 똑같이 한다고 해서 얘가 코일이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잘 전기 흐르는 걸로 감아야 되는 거죠. 한번 풀어볼까 되는 거는 제가 교재로 삼고 있는 그 링크 있죠? 거기 문제가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이 링크를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문제 스타트 멀티플 초이스 되는데 보면 이런 문제가 떠요. 퀘스천 넘버 1 옴스로우는 어떤 이퀘이션이냐? 뭡니까? 여기서 옴의 법칙은 여기서 뭐죠? 네? I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런 거죠. 그죠? 그죠? DIDV도 컨스턴트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런, J는 시그마 E다. 이런 거죠. 제일 확실한 게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음에, 뭐가 맞느냐. 시그마는 N, Q, 뮤. 뭐 이런 거죠. 그죠? 링크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뭐, evaluate answer 해서 한번 해보면, 이제, 풀 수 괜찮게 잘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전도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옴스 법칙이나 그런 전기 전도에 관련된 식으로 생각되고, 또 다른 주제들이 어떤 게 있냐면, 가끔 서로 다른 걸 섞어요, 이렇게. 섞는 것도 무조건, 섞으면 안 되고, 어떤 생각에 따라 섞으면 적절하게, 강도와 그 다음에 전기 전도를 잘 맞추는 걸 만들 수 있겠죠. 청동 비시대 이런 거 있죠. 청동, 쿠리아 주석 이런 섞은 거 잘 되죠. 단일 분석보다 합금 문제도 있고,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그럼 요즘은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는 휘어지는 그런 재료. 뭐 그런 거 검색해보면, 전기가 통하는 꼭 한국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이게 저항 0입니다, 0. 저항 0이니까 조금만 전을 끌어주면 저항이, 전력 무한대될 수 있는데, 무한대 되지 못하죠. 일단 저항은 0입니다, 일단. 저항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붙였을 때, 뭐 접촉저항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링크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하나씩 볼 때,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기가 흐르려면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달아봤고, 그 재료에 따라서 이 전기 전도도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어는 1.6, 5 마이크로 오음센치, 1.6, 구리는 1.7, 금은 2.2, 알루미늄은 2.7. 얘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은 전도체입니까? 작을수록 좋은 전도체입니까? 작을수록이죠. 작을수록이고 하니까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지금? 은이죠, 그죠? 근데 은은 비싸죠, 그죠? 비싸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부재에서는 F라는 값을 딱 적기래요. 저게 어떤 얘기냐면 단위 무게당 전기 전도도에서 이게 가벼우면서 전기 잘 통하는 단위 부피당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나는 같은 부피에 대해서 전기 저항이 짱이 좋다. 같은 질량에 대해서 짱이 좋다. 그래서 했을 때 질량으로 나눠준 거 값이 F거든요. 교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에 전기 잘 통할 때 같은 가격당 이래도 되겠죠. 1,000원당 전기 잘 통하는 이런 걸 정의할 수도 있죠. 이건 우리가 피겨 오브 메리트를 피겨 오브 메리트에서 적절한 경제성을 생각한 논리,
순수 물성에 의해서 정의되겠지만 그런 피겨 메리트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거 다 하고 나서 다리 질량당 해보니까 뭐가 좋습니까? 나트륨이 좋고 칼륨이 좋고 칼슘이 좋잖아요. 쭉쭉 해보니까 지금 그냥 정기전도는 은이 제일 좋고 다리 질량당 정기전도 제일 좋은 거는 나트륨이 좋잖아요. 그죠? 나트륨이 좋은데 또 다른 질량은 나트륨은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공기 중에 노출되는 물이 탁탁 어떻게 되겠죠? 폭발하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케미컬 스테빌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따져보니까 이게 알루미늄이 제일 좋더라. 알루미늄 여기서 상위권이고 여기서 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도 싸니까 결국 여기서 추천해주면 이 목적 일반적인 알루미늄 전기를 잘 흘리면서도 가져오면서도 여러 가지를 할 때 좋더라. 이런 피겨 메리트라는 걸 정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